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벌어진 경비원 폭언 사건으로 경비원 바디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나 초상권 등 바디캠을 사용하실 때의 문제점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동호수를 묻는 경비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을 가한 50대 아주머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경비원 바디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캠이 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 많은 분들이 보기도 했고 또 오래 보면 스트레스를 부르는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디캠이 없었다면 찍을 수 없었을 것으로 바디캠의 사용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보시죠.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네가 교통순경이야 뭐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던 말도 내 마음이야. 저리 꺼져. 경찰이나 불러. 경찰 불렀어요. 잘했어. 꺼져. 기다리던 말도 내 마음이야. 야! 아줌마, 왜 아저씨? 왜 할아버지? 몇 동 가시냐고 그러면 손가락 치워. 손가락 치워. 잘리기 전에 치워. 아니 아줌마, 책임자 네가 책임자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깔도 땄잖아. 눈깔도. 엄마, 신경하고. 가시냐고, 옆에 가시라니까. 경찰 불렀으면 경찰하고 얘기했던 거죠. 꺼져. 기다리세요.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 말도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야 저리 꺼져. 기다려. 꺼져. 야 저리 꺼져. 기다려. 꺼져. 이 영상은 MBC에서 방영된 것으로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너무나 현장감 있는 영상 때문에 혹시 재연 배우들이 다시 찍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MBC에서도 주민들이 달아준 바디캠 욕설 폭탄 고스란히 담겼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바디캠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21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문자 차량이 정차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는 평소 근무 수칙에 따라 차단기를 열기 전에 몇 동 몇 호를 가는지 물었는데 그때부터 욕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방문 목적지를 말하지는 않고 다짜고짜 차단기를 올리라고 요구를 했고 폭언은 수분간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달려온 관리과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방문객 A씨는 경비대원의 태도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더욱 불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이 진정되었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 경비원 A씨는 정신적 충격에 쓰러졌고 온몸에 경련과 팔다리의 마비 증세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경비원과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단지를 자주 방문하는 외부인은 왜 매번 물어보냐며 짜증을 내고 입주민 중에는 차량을 바꾸고 몰고 들어오면서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냐며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피해를 호소할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 바디캠이 보급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인권 유린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보안을 지키려다가 심한 욕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경비대원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하자며 반나절 만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다는 미담이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욕설을 한 50대 A씨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관리소로 전화를 해서 소송을 거론하면서 1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도 너무나 막 까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손바닥보다 더 작은 바디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인데요. 바디캠은 액션캠이라고도 불리는 장비로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가슴이나 어깨 또는 헬멧 등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주로 사건 현장의 상황 증거를 담기 위해 사용해 왔지만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 또한 바디캠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인일보 2월 1일자 경찰이 사비를 들여 바디캠 보편화라는 기사를 보면 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때 사용하거나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바디캠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바디캠을 켜놓으면 상대방도 조심하게 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음에도 당사자가 안 했다고 우길 때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따라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고 사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많은 경찰관들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경찰도 착용하고 소방관도 착용하고 경비원도 착용하기 시작하는 바디캠은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는 방범 효과 증대와 직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바디캠을 구입해서 착용을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 주민 한 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서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관리소로 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디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 경찰 보고 도리어 어느 법에 위반이 되는지 법 규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바디캠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후 정확한 규정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공문을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도로 개인 영상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개인 영상 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춰서 설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영상을 촬영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어 떠돌아다닌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바디캠과 비슷한 카메라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수백 대씩 있는 블랙박스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주차장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카메라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의 소유자를 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이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유포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각 아파트에서는 보안 대원들에게 바디캠을 착용하게 하면서 옷에다가 촬영이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는 등 보안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묻혀버렸던 수많은 인권 유린 사건들이 새로운 장비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경비원 갑질금지법에 이어서 관리소장 갑질방지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질금지법이 개별 사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권유린 방지법이 생겨서 모든 인권유린 사건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가지 알아가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